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 신영복 교수님의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네, 인문 교양 서적이고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던 책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죠. 막 챗 GPT 책을 읽다가 고전을 읽다가 또 뭐 베스트셀러도 읽다가 막 2010년도 10년도 더 된 또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신현복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의 뭐 이런 책들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27살에 이제 정치적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셨죠. 20년을 원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는데 20여 년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셔서 성균관 대학교 석좌 교수로 이제 하시면서 지금은 나이가 좀 더 들으셨겠죠? 뭐 하시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통찰, 감옥에서의 그 통찰을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제. 이런 책들도 인문서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제목은 여럿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제 굉장히 길게 했더라고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20분 가까이를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너무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가지고 오늘 좀 끊어서. 변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니셨나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대학 나오셨나요? 네, 아마 20년 전에 뭐 그보다도 더 전에 아마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다니시는 분 계시죠? 뭐 요즘에 온라인 대학이 많잖아요. MKYU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세바시 대학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너무나 많은 이제 좋은 강좌들, 대학이라는 이름 안에 강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생 뭐 공부하는 시대죠, 지금은. 근데 이 첫 번째 이 책의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대학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은 내가 말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교수님이 이제 대학 시절에 우연히 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의 대학인데 고리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대학도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력이 전부입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를 잃고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요. 볼가강을 운행하면서 그 배의 사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학교를 못 갔죠. 근데 그 배의 주방장이 책을 읽는 분이었다고 해요. 주방에 이렇게 책이 몇 권 있는데 그게 이제 책을 처음 접했던 이 고리키라는 사람이 시작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나의 대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볼가강 그 연안에 까잔이라는 도시에 이 사람이 그 도시의 빈민촌에서 2년에서 3년 동안을 살은 거죠. 근데 유년 시절에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 시절을 거기서 빈민촌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빈민촌에서의 2, 3년 동안이 그의 대학 시절이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신부도 나오고 진짜 대학생들도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범죄자들도 등장해요. 여러 인물 군상들이 이제 어릴 때 그 빈민촌에서 그런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러시아 사회와 역동적으로 조우했던 시간이었고 그 시절이 나의 대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현백 교수님이 20여 년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정치 사범 20년을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위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식인층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말 밑바닥에 있는 여러 인물 군상들을 이 감옥에서 만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나중에는 고백하게 돼요.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 감옥 생활이 이 시절이 나의 진정한 대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얻었던 그런 통찰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아니라 단순히 책도 읽으셨죠, 그 속에서. 그렇지만 몸으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여러 기술들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양장인가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몸으로 터득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미처 그러니까 머리로만 깨달아서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몸으로 깨달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실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나 이런 책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강의를 책으로 만든 거니까 간단히 소개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고리키의 어떤 책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시절이 또 진정한 나의 또 대학이었다라고 이 교수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리키 얘기뿐만 아니라 교수님에게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각성과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 시기였다, 그 시기가. 그래서 감히 나의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 고리키가 쓴 나의 대학에서는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대의 각성과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 공간은 어디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은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북클럽일 수도 있고요. 최대의 각성과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 공간. 저는 대학 때 만난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졸업 후 선택한 제 일터이기도 했고요. 그곳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제가 22년을 저도 대학과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대학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책 읽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침에도 사실 이 생각하면서 울컥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어. 젊었고 20대, 30대가 얼마나 성숙하면 뭐 책을 읽으면 변화는 되죠. 또 얼마나 그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하잖아요. 젊고 20, 30대가. 저 또한 변화하고 있었지만 미성숙했죠. 상처와 상처가 만났고 칼이 칼을 찌르듯 고통이 있었죠. 저도 있었고 누군가에게도 이제 저도 모르게 상처를 입혔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도 사실 그 커뮤니티를 한번 선포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나 이제 그만한다. 제가 또 이제 뭐 졸업 후에 일터에서도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고 정말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대학 때는 이제 한번 도망쳤고 후배들이 와서 선배님 후배들이 와서 막 저를 이제 막 말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남아 있었던 것도 2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막 아침에 이 생각하면서 막 울고 가는. 그런데 그렇게 버텼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린 사람이거든요. 진짜 여리고 굉장히 여렸어요. 열등감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조금은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단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막 그런 거 쓰고 뭐 첫 책을 진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단단해졌는지 그런 과정을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에게는 그 시절, 대학 시절, 그 이후에 20년의 시절이 저에게는 최대의 각성과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 공간이었죠. 제가 이 신현복 교수님 도망칠 수 없었잖아요. 감옥이니까. 어떻게 도망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일터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이제 세미나 같은 그 이제 제가 어떤 그 지역 대표로 저도 이제 원주에선 대표 그 단체 대표에 있었는데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테드 같이 한 15분 세바시 같이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나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기를 빨리 탈출하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 대표님들 앞에서 제가 약간 그런 메시지를.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 공간이 저에게 너무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위치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던, 근데 그런 공간이 저에게는 저를 각성시키고 제 존재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또 책도 읽으니까 또 책을 이렇게 살아라. 근데 또 현장에서 그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최대의 각성과 생각의 확장을 가져온 공간은 어디인가요?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진정한 공간입니다. 진정한 대학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다면 정말 진정한 대학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너무 힘든가요? 근데 그곳이 여러분의 대학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힘든가요?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 대학일 수 있고, 북클럽에서 좋은 생각에 자극을 받나요? 생각의 확장이 막 일어나나요?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의 진정한 대학일 수 있습니다. 저희 창반 커뮤니티도 느슨하지만, 제가 느슨한 연대 그렇지만 그런 커뮤니티 공간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변화의 시작은 두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정치적 사건으로 교수님이 징역 선고를 하게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와 본인이 다르잖아요. 너무 아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한 4, 5년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해요. 내가 근대 문맥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 근대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 책에 뭐 여러 철학도 속에 있는 장단이 하지만 자기와 주체를 중심으로 생각해 오는 어떤 그 문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문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부류로 만나면서 또 다른 눈을 하나 갖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죠. 처음에 감에 와서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을 분석해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이런 아마 이렇게 해서 감옥에 왔겠지. 막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는 이렇게 이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 제가 이 책을 해석하기에는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부류야. 감옥에 왔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부류야. 그러니까 섞일 수 없고 뭔가 왕따 느낌도 나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왕따를 당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4, 5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출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막 한대요. 이제 가서 이제 뭐죠? 착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 4, 5년 지나면서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왔고,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한 걸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사람들이 살아온 문맥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진짜 내 친구가 정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은 다시 붙잡히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들과 친구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응시의 눈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위치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전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화, 타자화하는 거지. 나와 다른 분석, 관념화, 어떤 추상화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 공감이 뭔가, 관용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다른 말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또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 이건 이제 자연과의 관계인데, 어떤 사람이 민들레한테 다가가서 물었대요. 민들레 꽃이죠. 너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민들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인간은 거지다. 왜냐하면 자연한테 얻어먹는 존재이지 않냐?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다 소비자예요. 근데 이 식물들만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니까 우리는 얻어먹는 존재, 거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굉장히 그냥 모든 걸 인간심으로 하고 다 대상화하니까 다 파괴하잖아요. 지구도 다 이용해 먹고 막 지금 기후 환경 문제. 요즘에 뭐 이제 뉴스에 또 그 초등학교 교사 자살한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학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게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 책에는 이제 마녀 사건 시대를 거슬러 와서 이 마녀 사건 폭력을 이렇게 한 사회가 이제 이 근대 어떤 하나의 문맥에 갇히면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교사를 죽일 수도 있고요, 학생을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의 문맥에 갇혀 있으면 누군가를 또 죽이고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죠. 이 갇혀 있는 시각을 탈피해야 된다. 이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내 중심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있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제도 어떻게 보면 어제는 막 자기계발서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굉장히 사회에서 주입된 거, 이제 우리가 그럼 그 문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부단히 어떻게 보면 탈피해 오고 또 다른 관점에서 자꾸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독서하는 이유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부단히 탈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여기에 이제 신혜원국의 독서 생각이라는 것도 나와요. 독서 3독. 저도 사실 제가 북클럽 사연 설명에서 북클럽 3독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읽어야 될 게, 북클럽에서 읽어야 될 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책을 읽어야 되고, 리더 자신을 읽어야 되고, 멤버를 읽어야 된다. 근데 이제 신인복 교수님은 독서 3독을 얘기합니다. 3가지를 읽어야 된다.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필자를 읽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읽어야 된다. 저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책만 읽으면 안 되고, 리더 자신도 읽어야 되고, 멤버를 읽어야 된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처음에 문해력만 얘기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문해해야 되거든요. 문해, 이제 그게 진정한 문해력이거든요. 세상도 읽어가야 되고,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것이 북클럽 공간에서도 일어나죠. 서로가 서로를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오늘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어떤 정리들을 이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를 깨트리는 진정한 대학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만나는지, 너무 힘들지만 그곳이 여러분의 대학일 수 있다는 거,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대학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변화의 시작은 갇혀있다라는 그 자각.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쩌면 이 시각, 새로운 시각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책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서적,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또 소설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새벽에 읽었던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새로운 어떤 응시와 발견들이 있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변화의 시작, 나의 대학을 발견하고 또 다른 그 시각들을, 새로운, 좀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응시를 갖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모이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